네, 안녕하세요. 한국 10호 스펙이 합병 기업을 찾았습니다. 클라우드웍스와 합병 공시를 냈고요. 이제 뭐 합병 승인이 이제 만약 결정이 난다면 뭐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될지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펙 소멸 방식이고요. 지금 합병 비율은 0.0869603입니다. 네, 스펙의 주식수 541만 주가 있고요. 기업의 이제 CB 89만 주가 있습니다. 이 존속하는 기업 클라우드웍스의 주식 수가 뭐 350만 주 정도가 있고요. 네, 한국 10호 스펙은 어제 2025원으로 거래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병 신주가 47만 455주죠. 네, 좀 정리를 했고요. 합병 비율 0.0869604 곱하기로 하게 되면 11.499500인데요. 이게 좀 공시가 좀 틀린 걸로 확인이 됩니다. 뭐 가끔 요거를 틀리는 공시가 많더라고요. 11.32955567이지만 사실 1149950이 맞습니다. 계산을 해봐도 그랬고요. 뭐 나중에 변경 공시가 나오던지 뭐 할 것 같고 뭐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지금 스펙주가 합병 비율로 변경이 돼서 470455주가 되었고 주식 총수는 445만 주가 됩니다. 지금 2025원 주가로 보게 되면 942억 원 규모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DCF 방식으로 외부 평가 기관이 기업을 평가한 가치는 1,300억 원 규모죠. 지금까지 스펙주들을 이제 평가해왔던 외부 평가 기관들의 기업 가치가 되게 보수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 주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란 것을 알 수가 있고 예를 들어 1,300억 원까지 맞춰 본다면 주가가 좀 많이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예, 한 3,000원까지, 조정이 되어야 지금 주가가 1,400억 원 규모니까요. 그러니까 즉, 외부평가 기관이 해당 기업의 기업 가치를 1,310억 원 이렇게 평가를 했으니까, 그거를 놓고 본다면, 주가는 2,800원 선이 일단은 적당히 보이고요. 이제 이거는 현재 가치고 일단은 기업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네, 기업의 이제 수익 가치입니다.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였던 기업이고 22년까지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23년부터 흑자로 전환이 되고 유의미하게 실적이 잡히는 건 사실 2025년부터고 너무 먼 미래죠. 23년으로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38억 원, 24년에는 96억 원 이렇게 수준이고요. 이게 이렇게 갑자기 점프업 될 수 있는 근거를 합당한지를 좀 들여다보면 좋은데요. 네, 보시면 기업의 이제 주력 제품들 중에 요 탑라인 부분이죠. 지금 이런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웍 이런 서비스가 22년 대비 23년 지금 상당히 점프업 되는 부분이 확인됩니다. 다른 부분들도 조금씩 증가를 하겠지만 그래도 유의미하게 증가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죠. 보시게 되면 가장 또 세분화했습니다. 섹터별로 좀 분류를 했는데 가장 의미 있게 늘어나는 것은 일단 보면 이 테크와 공공 부분의 실적이 빠르게 늘죠. 특히 이제 공공 부분 보면 22년 3분기까지는 미비하고 22년까지는 미비하다가 23년도에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테크와 공공 부분만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테크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실적 추정이 2023년도까지 그래도 제법 잡혔던 그런 부분이고요. 자연스러운 좀 흐름세로 보여줄 수 있는데 보시면 수주잔고의 내역에 따라서 계약을 했다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행률에 따라서 기업들의 이제 수주잔고 예상 매출 금액을 추정한 거니까 계약의 이제 할인율도 가정을 하고 수주 확률을 73% 정도로 이렇게 반영을 한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근거가 된다고 보여지고 아까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이제 공공기관 부분이죠.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공공기관의 매출은 사실 생각보다 되게 쉽게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따라서 관련 지출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정한 부분이 2023년 이제 정부기관에서 이런 클라우드 관련된 프로젝트 수주를
이제 근거로 기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수임 확률을 이제 따져본 건데, 이 기업이 얼마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뭐 이런 프로젝트 관련성에 뭐 주관 경험이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추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주관 경험이 있는 거 4건, 없는 거 뭐 6건, 없는 거는 수주 성공률을 좀 낮게 본 것이고 경험이 있는 거는 수주 성공률 75%로 봤다. 뭐 이래서 이렇게 추정을 했다. 뭐 이런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굵직하게는 봐야 될 부분이 앞으로 정부에 이제 관련된 이런 수주 산업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AI라든지 뭐 데이터 디지털 뭐 경쟁력 등 우리가 이제 결론은 이거를 또 정부에서도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게 어느 정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인공지능 관련된 데이터 뭐 이런 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나. 뭐 또 좀 AI 관련해서 또 지출을 또 연구기관을 또 투자 예산을 좀 많이 늘리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업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뭐 해당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표현된 내용을 좀 유추해 보면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손꼽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해외 솔루션 제품들과는 뭐 경쟁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이제 합병하려는 기업과 뭐 가장 유사성이 높은 기업을 한 5개 정도 이렇게 꼽았는데 물론 유사 기업을 상대 밸류할 만큼의 뭐 이런 자산이라든지 뭐 이익 면에서 뭐 이렇게 충족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그 주력으로 경쟁하는 제품군은 유추해 보기로는 가장 그래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물론 실적들이 좀 안 좋죠. 뭐 일단 이런 기업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그래도 상대적인 밸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 해당 기업들이 뭐 대부분 시총이 1,000억 미만의 이제 뭐 스몰캡이고 또한 이제 뭐 그나마 시총에서 비슷하게 규모를 잡히고 있는 이 XM이라는 기업도 그렇게 밸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10배 지금 받고 있고요. 23년 8배, 뭐 6배, 뭐 이 정도 수준이고 사실 뭐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치고는 밸류가 이렇게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상대 밸류 한다라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게다가 이 XM은 뭐 지금 주력으로 하는 제품 자체가 지금 합병하려는 기업과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뭐 따라서 이 보시게 되면 국내 경쟁사 중 뭐 기업과 유사하게 판매 가능한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은 이제 사실상 뭐 이렇게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가 그렇게 많은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봤던 뭐 정부 공공기관의 이제 투자 관련된 정책으로 조금 승부를 봐야 되는 종목 아닐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다행스러운 건 202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약 60조, 58조 규모의 예산이 뭐 투입될 것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이죠. 뭐 이런 정책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아까 또 특히 기업의 이제 매출이 점프업을 하는 근거 자체가 이 공공섹터, 정부 정책 관련된 뭐 이런 수주 데이터 연구 개발에 대한 수주를 이제 근거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기업의 이제 주주 현황을 보시게 되면 뭐 최대 주주로 보이고 20% 지분이 있고요. 뭐 산업은행도 투자를 했고 네이버도 투자를 했죠. 신정장 AI 기술 조합도 투자를 했고 뭐 어느 정도 기술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뭐 성장 여력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이죠. 특별히 이렇게 적자가 나오는 기업들에게 이제 결국 FI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해당 클라우드 전문가는 뭐 아니겠지만 뭐 이런 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들이 뭐 아무렇게나 뭐 이게 이름만 클라우드를 붙였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나 FI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제법 의미 있는 실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기타 주주에 대한 지분이 한 40%가 있죠. 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보면 아까 뭐 지금 외부 평가 기관이 평가한 기업의 가치가 1,300억 원 정도라고 봤죠. 그러면 주가가 2,800원이 되어야 지금 뭐 스펙 조정 전입니다. 조정 후고요. 합병 비율로 조정 후는 32,000원. 이건 나중에 합병 승인이 난 다음에
스펙이 소멸되고 재상장했을 때 가격이고요. 지금은 이걸로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2025원으로 마감이 됐으니까 만약 1,300억 원까지 반영이 된다면 2,800원까지는 빠르게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봤을 때 23년 영업이익은 뭐 한 34배로 보입니다. 34배가 뭐 다소 부담스러운 수치일 수 있겠지만 24년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13배까지 떨어져요. 13배까지. 상당히 뭐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네, 25년 실적으로 보면 8배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아까 기업의 이제 주력 그 매출이 상승했던 그 대부분이 공공정책 자금이었고, 25년도까지 약 58조 정도 뭐 예산이 측정됐던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는 실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한 24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 13배 정도 받고 있고, 지금 뭐 영업이익이 지금은 96억 원으로 계산되었지만 뭐 한 60억 정도가 나오면 한 22배 정도로 보이는 거니까요. 뭐 어느 정도 상대 밸류의 입장에서는 뭐 직접 경쟁 기업이 없기 때문에 직접 경쟁을 비교해 보긴 어렵겠지만,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뭐 퍼가 16배까지 준다 그러면 3,400원까지 높아지는 것이고, 뭐 10배다 그러면 2,100원까지 좀 조정되는 부분이겠죠. 뭐 가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업의 이제 경쟁 구도를 좀 잘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일단은 지금 합병하는 기업이 가장 뭐 앞선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코어크 돼서 함께 이제 뭐 이런 인프라를 뭐 플랫폼을 이렇게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참여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클라우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면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합병 법인의 교육을 수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수강생들이 다시 이제 그 해당 기업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이런 플랫폼화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살펴봤더니 이런 클라우드 아카데미가 기업이 이제 22년인가요? 최초로 인증받은 뭐 그런 기업으로 또 평가를 해놨습니다. 예, 쭉 보시게 되면 고용노동부 23년 플랫폼 뭐 직화 훈련에서 결국 이제 노동부에서 200억 원 투자할 것인데, 이 해당 기업이 뭐 지금 할당 인원을 모두 모집했고 뭐 높은 이수율을 뭐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이면서 결국에는 이 졸업한 이수생들이 합병법인의 뭐 이런 작업자 집단 클라우드 워커의 이제 그런 플랫폼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개발을 하는 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아카데미를 통해서 졸업한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점차 규모가 커지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플랫폼 기업의 이제 가장 강점인 뭐라 그럴까요? 참여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뭐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AI 개발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런 뭐 클라우드를 좀 뭐 주도를 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좀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이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평가했던 주가 자체만 하도 그렇지만 지금 뭐 이렇게 24년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10배, 글쎄 저 정도의 지금 경쟁 구도와 기업의 위치를 보게 된다면 조금 더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보여집니다. 뭐 어찌됐든 지금 오늘 합병하는 기업 좀 살펴봤고요. 뭐 합병 승인이 난다면 뭐 기업 가치 어떻게 변경될지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전망이 되고 예상이 되는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참고만 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